수돈여고 2학년 4주차 주간지 오답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2, 3주차에서 몇 개 질문한 거는 제가 적었고 4주차 것도 앞에 거 몇 개 적다가 그냥 영상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것들은 저희 밴드에다가 올리도록 하겠고, 들어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 번호 확인해가지고 들으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봐라 이랬거든요. 이제 정답은 5번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몇 번이냐면 이제 2번 선지예요. 2번에서 니은이 뭐 매개체다 이랬는데 이게 언제 매개체 역할을 하냐 이러셨거든요. 한번 볼게요. 니은 보시면 황만근 가가 있어요. 그쵸? 황만근 가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인생을 보여주는 과거 사건들을 소개한다 이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이렇게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을 사람들과 황만근이 관련된 지금 경험이 있다는 거고요. 이 찌번이라는 발음이 생기게 된 계기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라에서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황만근이 약간 혀가 짧은가 봐요. 그래서 혀가 짧아가지고 10원을 찌번이라고 발음하는 그 사건을 지금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황만근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황만근의 인생을 보여주는 과거 사건 찌번이라고 하는 그 혀 짧은 소리를 내게 돼서 그런 별명을 뭐 황만근가의 일부의 가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 3번 보시면 이 글은 황만근에 대한 긍정적인 글인데 왜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냐. 이게 해학적을 여러분들이 나쁘게만 생각하실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웃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웃음과 이 주인공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함께 들어있는 게 우리는 해학이라고 봐요. 그래서 해학하면 막 그 대상 주인공을 비웃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좀 애정어린 시선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럼 애정어린 웃음, 애정어린 시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연민입니다. 그래서 뭐 주인공을 뭐 나쁘게 막 뭐 웃음거리로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자, 그 다음 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번 보시면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어요. 이제 답은 4번인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나는 이 글의 결말 부분인데 묘비명을 통해서 인물의 행적을 정리하는 구조는 낯설다. 이것을 통해서 묘비명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 한번 얘기해볼까? 이러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도대체 묘비명이고 시점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묘비명이라는 거는 원래 여러분 되게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는데 우리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는 묘비명을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묘비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묘비명에 있어야 되는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등장인물의 여기서 말하는 등장인물은 제 얘기는 이제 황만근이에요. 황만근이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 수레가 떨어졌고 길거리 떨어져가지고 결국에 황만근이 이제 바닥에서 동사에서 얼어 죽었다라는 내용이 설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 그쵸?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묘비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 부분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묘비명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여기서 황만근을 황 선생이라는 지금 칭호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민 씨거든요. 그래서 민 씨가 지금 서술자의 관점이 되어서 초점화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민 씨의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렇게 보셔야겠네요.
이해되시겠나요? 근데 4번 선지 보시면 인물의 행적을 여러 관점에서 제시한다? 다양한 평가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인물의 행적, 황만근의 행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민 씨예요. 그래서 민 씨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황만근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말을 마무리하고 있지, 뭐, 황만근을 다각도로 살펴보자, 그 사람 황만근을 연구해보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에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전의 양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게 몇 번이냐, 이랬을 때 이제 3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한 건 뭐냐면 1번이 왜 맞냐. 이 글에서 황만근가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 경험과 정서가 다 녹아있다라고 이걸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앞에 우리가 본문을 이건 읽으셔야 돼요. 본문을 읽으면 나오는 내용인데 가 있는데 다시 보시면 어디죠? 그쵸, 황만근가. 이 황만근가 오랫동안 동네에서 내려오는 노래다 이랬고요. 뭐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된다. 그러니까 스며드는 거야, 확며드는 거야, 그쵸? 그런 노래고 이 노래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가 있고요. 마을 사람들의 경험과 정서까지도 녹아 있대요. 그러니까 이 황만근가는 거의 황만근이 살고 있는 이 황씨 마을 전체에 지금 영향을 주는 좀 살아있는, 그쵸?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서가 녹아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시면요. 이 글과 보기를 비교하는 거. 공방전이네요. 우리는 공방전 이번에 전문을 한다.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 일단 40번에서 1번,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거든요. 답은 1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는 일단, 이제 그냥 보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보기, 공방전은 우의적인 게 맞고요. 이 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같은 경우는 풍자적이고 비판적이죠. 이게 그렇다면 우의적인 것도 뭐 풍자도 우의에 들어가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풍자는 기본적으로 웃기게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의적인 거랑은 조금 또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지금 5번 선지를 물어보셨어요. 이 글은 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전의 형식과 차이가 있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가계라는 거는 가계부 할 때 가계 맞아요. 가계도 할 때 가계랑도 맞는 말이에요. 가계, 집. 그러니까 집의 계보잖아요. 계보라는 건 이제 흐름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타서 내려오고 누가 누구 다음에 몇 대를 이루고 이건데, 공방전에서는 뭐 공방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우리 전문을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뭐 제야에 뭐 쓰이지 않았고 뭐 어쩌고 이런 게 있었고, 공방의 자손들은 뭐 누가 있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황만근 같은 경우에는 전으로 누군가의 인물을, 만약에 황만근을 전의 인물로 그린다면 황만근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아버지에게서 자랐고 막 이런 내용이 보통 나오거든요. 아버지에게서 자라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내용이 보통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황만근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그냥 마을을 떠나서 그냥 어머니가 유복자로서 아이를 그냥 힘들게 길러왔다, 이 내용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이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상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거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인데, 여러분 여기서 가가 어딜까요? 새까만 밤. 하자에게 있어서 이 새까만 밤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뭐 파도겠죠. 이게 뭐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힌다라는 표현 자체는 파도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새까만 밤이라는 거는 나와 단절된 창문 밖의 세상,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있는 저승의 죽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는 나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유사하냐 라고 본다면, 어
상징적 의미와 유사한 거. 이게 좀 시 내용이 문제가 가의 상징적 의미와 유사한 걸 고르라고 하면 안 되고 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유사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1번이랑도 유사한데? 얘는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뭐 이게 가가 지금 여기서 뭐 귀촉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소재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46번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잘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4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눈물이랑 지금 제망매가 비교해 보래요. 맞는 것은 정답 몇 번이냐면 5번인데 여러분들 질문한 게 4번도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한번 볼까요? 가는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이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고 보기는 죽은 이와의 재회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방법이 뭐다? 뒀다가 기다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이 담담하게 표현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눈물도 그렇고 제망매가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종교적 승화예요. 승화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겨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작품의 성격이 어떠냐라고 말한다면 의지적인 모습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승의 눈물은 우리가 의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기원적이고 경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고 월명사의 제망매화 같은 경우에는 미타철에서 만날 나는 돌을 닦으면서 기다릴게. 돌을 닦는다는 것도 내가 현생을 잘 살겠다는 거니까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의지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에서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이 담담하게 표현된다? 요거는 지금 좀 맞지 않고, 보기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불교적으로 승화, 김현성의 눈물은 크리스찬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승화. 요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5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유리창이네요. 그쵸?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이제 2번 질문하셨어요. 청각적 심상 활용하여 뭐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랬는데, 공감각적 심상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공감각적 심상은 없지 않나? 차고 슬픈 것? 슬프다는 거는 감각이 아니라 추상적 감정이에요. 근데 그 추상적인 것을 차갑다, 촉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촉각의 추상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추상적인 것을 그 구체적으로 표현한 표현법이지 공감각적 심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3번이다. 다음에 6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 61번에 가와 나가 지금 유리창이랑 눈물이네요. 그쵸? 자, 선지가 뭔 말이냐 볼까요? 가에서 나타나는 모순된 진술 속에는 삶과 죽음이 동일한 존재의 양면이라는 진실이 담겨 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 아닐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모순된 진술이라는 거는 앞과 뒤의 수식어든 서술어든 문장에 모순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문장에 모순이 있는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거나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은 역설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에서 내가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맞고 가에서는 아이를 허망하게 떠나보냈던 순간을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모순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 모순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여기죠.
내가 외롭고 황홀하다는 거는 내가 아이를 보냈기 때문에 외로운 거고, 황홀한 거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황홀하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모순적인 표현이죠. 수식어와 수식어의 모순? 이게 바로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1번, 2번 같은 의미인데, 근데 뭐야,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네? 그러면은, 잠깐만, 어디가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 봅시다. 역설이란, 뭐였지만, 그쵸, 이게 맞죠? 가에서 나타난, 그럼 다시 문장을 꼼꼼하게 볼게요. 가에서 나타난 모순된 진실 속에서 삶과 죽음이 동일한 존재의 양면이란 진실이 담겨 있다. 동일한 존재의 양면? 진짜 어려운 말이네요. 동일한 존재의 양면이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 대한 동일한 감정이 양면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지금 보기 안에서 딱히 그런 표현이 없네요. 삶과 죽음이 동일하다고? 동일한 존재의 양면? 그래, 그렇긴 한데 지금 그래, 사람이 원래 사람이란 박현주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그 양면에 삶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죽음이 있는 거니까 동일한 존재의 양면이란 말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모순된 진술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냐?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표현 안에 어떻게 보면 맞는 문장 같기도 해요. 가에서는 아이를 떠내보는 순간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약간 퀘스천 마크였던 게 아이를 허망하게 떠나보낸 순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낸 후 아이를 그리워하며 이럴 때 이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모순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있는 거고요. 뭐 1번도 제가 1번의 의도를 조금 더 고민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1번도 어디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3번이 아니 3번이 맞다고? 아닌데? 나에서는 관습적 인식과 달리 눈물을 그쵸, 맞다 미안해요. 관습적 인식과 달리라 그랬으니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열매 일시적 아니고 인간의 삶을 가진 한계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럼 1번 가에서 나타나는 모순된 진술 속에서 근데 문장 자체가 엄청 틀린 건 아닌데 모순된 진술 속에서 이 삶과 죽음이 동일한 존재의 양면이라는 진실이 담겨있다. 이게 주제란 소린데 이걸 전달하자는 건 아니지 않아요? 유리창은 결국에는 내가 아이를 떠나보내서 슬퍼. 그래서 밤마다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유리창 앞에서 입김을 흐리우면서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떠올리고 있는 화자가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내 아이는 떠났구나.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요런 감정을 느끼는 거지. 뭐 그걸 더 확대하고 확장해서 인생이랑 그런 거구나까지 느끼는 거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1번이랑 3번을 놓고 본다면 3번이 좀 더 적절한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빠르게 후루룩 읽고 지나가려다가 1번이 좀 이상한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답이 되는 거는 3번이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랬거든요. 이제 3번이다. 기원적어조 기도하는 경건한 말투라고 우리 얘기를 한다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이제 가군이에요. 가군이 뭐냐면 각자가 다리 각자예요. 그러면 우리 각선미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예쁘다 이 말이잖아. 그럼 문장에서의 다리는 어딜까? 문장의 다리는요. 맨 끝에 있는 서술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술어에서 종결어미가 반복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가군의 형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이제 유리창과 눈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건 뭐냐면 1번
이 유리창에서 시각적 표현이 사용된 건 맞는데 회화적 표현이 언제 사용된 거냐? 회화적 표현이요. 그림을 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 이미지란 뜻이에요. 시각적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를 읽어보시면 내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이미지가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시각적 이미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 5번 선지 한번 볼까요? 가해 화자는 감정을 쉽게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참 표현이 애매하죠. 그쵸? 저도 이거 진짜 표현이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쉽게 절제하지 못한다. 이건 넘어갈게요. 우리 교과서대로만 설명을 보세요. 감정의 대입법을 사용해서 물론 감정 이게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긴 보여. 어디서 보이냐면 이런 부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분명히 영탄법 썼거든요. 작품에서 영탄법 썼기 때문에 분명히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작품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감정을 절제하는 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감정의 대위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표면적인 결론만 놓고 봤을 땐 감정 절제가 맞아. 근데 화자가 감정 절제를 너무나 잘하는 로봇 같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슬픔이 너무 커. 너무 큰데 그걸 최대한 억누르고 싶어. 억누르고 싶어서 사용한 방법이 감정의 대입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히 화자가 사실은 감정 절제가 쉽겠냐고 쉽지 않겠지. 그 뜻에서 지금 5번 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방법 반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처럼 영탄법이 나오긴 나오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헷갈리죠.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이 작품은 감정의 대입법을 사용하여 감정의 절제를 그래도 표현한 작품이다. 결론만 놓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지막을 언급을 코멘트를 많이 하셨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딱히 교과서 외적인 표현을 안 하셨다면 그냥 이것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봐라 이랬거든요. 이제 정답은 2번인데 자, 시상을 집약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시상 집약도 오랜만에 나오네. 여기서 왜 시상 집약이 나오냐? 시상을 집약한다는 거는 좀 뭐라 그래야지? 화자의 모든 감정을 다 압축해서 표현하는 부분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나 작품에서 화자의 복잡스러운 이 심정이 다 농축되어 있는 표현이 어디에 지금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여기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지금 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몇 번 한번 보시냐면 8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어요. 이제 정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시간의 흐름, 강물이 시간의 흐름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 흐르는 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고여 있다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흘러 갔는지 우리가 모를 텐데요. 흐르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강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동안 1초, 2초 시간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9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를 바탕으로 가해 수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정답은 이제 5번 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질문이 뭐였냐면 대체 언제 화자가 청자를 질책했나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가에서 작가는 화자가 청자를 질책하는 방식이다. 가 한번 볼까요? B. 청자를 질책하는 방식. 이게 그러게 질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또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불렀을 때 한 번도 응답하지 않는 너.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너.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꾸짖는다, 나무란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 표면적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질책을 하지는 않았지만 화자가 봤을 때 청자의 이기적인 지금 행적을 나열하고 있어요.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쁨, 나만 아는 기쁨에 대한 꾸짖음이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책하면 내가 막 혼나고 막 그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꼭 그렇게 시에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107번 좀 뒤로 가야 되네요. 107번 문제 난소공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소공에서 여러분 적절한 거 골라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두 개 다 맞는 거 고르래요. 그럼 2번, 5번 우리가 이렇게 답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답이 이거 아닌 것 같다. C, D인 것 같다. 그럼 다시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서 보기와 같이 지난 날을 회상했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나가 여기서 영수죠. 첫째 아들. 첫째 입장에서 과거를 회상한 거 내용 일치 문제네요. 볼게요. 내가 그날 아침 통장이 철거 개고장을 내게 가져다 줬지. 내가 어머니에게 철거 개고장을 내밀자 어머니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하셨어. 마을 사람들은 소리치면 동사무소 앞으로 몰려갔고 나는 동사무소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집을 지킬 방법을 궁리하고 계셨어. 아니죠. 영희는 마당 끝에 서서 걱정만 하고 있었고 영호는 그 집을 떠날 수 없다며 큰 소리치며 흥분했어. 집을 떠날 수 없어. 그쵸? 집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도 안 가. 뭐 이런 말 하긴 하죠. 하지만 나는 영호의 말이 헛된 것이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어. 아버지께서는 체념한 나를 달래셨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하루가 참 힘겨웠다. C와 D가 맞는 거네요. 이게 답이 이상하네. 어머니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나름 그쵸? 근데 이거를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했어. 근데 이게 좀 틀린 게 개고장을 내밀자 담담하진 않아요. 왜냐면 엄마는 그걸 읽을 줄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철거 개고장을 엄마가 결국에 내가 읽어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도 틀렸고 지금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C와 D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류다. 그쵸? 정답 오류. 그쵸? 잘했습니다. 다음에 1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보시면 윗글을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역시나 난소공에 대한 문제였어요. 난소공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다 이랬는데 여러분들 질문한 게 이제 3번도 이상하다.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어머니의 밥상과 철거 개고장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결손을 압축하며 이를 조각마루 끝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디가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5번 한번 볼까요? 뒷부분 줄거리에서 영희가 서술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슨 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건 맞는데 서술자가 어떻게 된다? 돌아가면서 말을 한다라는 것뿐이었는데 그쵸? 영희가 서술할 수 없는 부분 그건 맞지. 왜냐하면 영수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영희가 진짜 무슨 마음으로 뭐 행동을 하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 근데 이 어머니 모습이 아니 엄마가 뭐 빈약한 밥상을 드신다고 그게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절대 인과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인과관계는 될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결핍이 있다는 소리야. 여기서 지금 결손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교육적 결손이에요. 엄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 결손 때문에 지금 뭘 겪고 있냐면 빈곤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빈곤한 자리에 있다. 그 엄마가 철거 계급장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결손을 압축한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어머니들도 다 노비 출신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 결손은 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그 윗대의 결손이 다 이어져 온 결과물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그럼 철거 계급장을 왜 통하냐? 이 철거 계급장은 이 어머니, 그러니까 난쟁이 가족이 이 말이잖아요. 그쵸? 이 증거라는 건 결국 경제적 결핍이거든요. 즉,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적 결손이 교육과 경험의 부재를 가지고 와서 그 경험과 교육의 부재는 경제적 결핍까지 가지고 왔다. 근데 이러한 경제적 결핍과 교육의 결손은 비단 어머니 혼자만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그 이전의 세대에서부터 쭉 이어져온 과거, 현재, 앞으로도 영희도 그런 삶을 아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결손을 계속해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지금 3번 선지는 추론 가능한 내용이죠. 여기까지 일단 4주차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내용들 제가 적어놓은 거 같이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